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하.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격노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2 사태로 이어졌다. 자, 지금 이 내용으로 정치권이 하루 종일 술렁술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초에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보냈고,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과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 설명까지 지금 영상에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일단 속보 좀 나온 게 바로바로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속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한동훈, 김건희 문자 실제로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 그럼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영상의 그 설명과는 반대가 되는 설명입니다.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그러면서 한동훈, 내가 안 받아 사과 안 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이렇게 뭔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지고 진실 공방처럼 가게 되는데요. 우선 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여기서는 이제 명품백 의혹 이 사안을 말합니다.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이건 사과 의사가 분명히 나온 거잖아요, 지금. 다음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일단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반응 얘기하기 전에 우선 문자를 보낸 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사과하면은요, 사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 판단에 따라서 그냥 바로 사과를 하거나 사과 입장을 내면 되지 않겠는가? 왜 굳이 한 전 위원장한테 그런 의사 전달을 하는가?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당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총선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구나 김건희 여사는 오랫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교분을 갖고 있죠. 예. 뭐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항상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좋은 넥타이가 있으면 한 위원장 생각나서 꼭 사주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 만큼 터놓고 얘기하던 관계였으니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사안이 사과 정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 한 위원장하고 당연히 이것을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한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아니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순수한 의견을 묵살해버렸으니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좀 마음이 당시에 다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과 갈등이 없다. 예. 나는 대통령과 원팀이다. 예. 여당 대표가 앞으로 된다면 원팀으로서 잘해갈 것이라고 계속 언론이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아는 측근들이 저렇게 그 당시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정성 있는 마음까지 뭉갠 사람이 지금 과연 원팀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문자 문제를 지금 거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원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지금요 1월 초,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초 상황을 다시 한번 날짜별로 정리해 볼까요? 화면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2월 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임명, 그리고 나서요 요 명품백 의혹 논란 가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이른바 뭐 말 못한다, 그리고 이른바 말이 앙뚱했던 발언, 이런 게 얘기가 되면서 뭔가 사안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요 사이쯤으로 보여요. 1월 8일부터 20일 요 사이쯤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는 거 보면은요, 뭐 전화까지 포함이 된 건지 모르지만 한 5차례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21일입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죠.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회동에서 한동훈 사퇴 요구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정치권을 흔들었던 이슈인데 바로 저겁니다. 사퇴 요구. 자, 소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문자에 답장을 안 한 것과 앞서서 영상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자에 답장을 안 한 것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입에 거론했다는 부분들은 늘 용산을 경로하게 만들었던 거. 우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경로의 요인들이 드러난 겁니다. 예. 결국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에 전 선대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그러니까 태도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그래야 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답을 안 했단 아무 말이에요. 답을 안 했다는 부분들은 이거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될 공산이 크다라고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툭 튀어나오면서 저는 이거 심각한 국정 운영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인 라인이 아닙니다. 예. 그냥 단순히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의 신분에서의 어떤 공적인 걸 인정해주는 사인인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당무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당시 총선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진두지휘할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자격으로 사적인 문자를 보냈는가. 제가 이거를 사과를 하면 뭔가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거든요. 이거는 총선에 개입한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본인이 보내고 싶더라도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서 당대표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야 되는데 사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도 추측건데 김기현 대표의 그 어떤 당대표 옹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많은 의견을 줬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라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지금 상황들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김기현 대표 세울 때는 대통령만 개입됐다면 이제는 한동훈 이 후보 자체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나선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무슨 어떻게 좀 뭐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뭐 김건희 여사를 무시했다, 이거는 그 본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도 개입하고 경선에도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이유는 그거죠. 문자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둘이 주고받은 것인데 이거 해킹 당했나요? 아니면 누가 전달했나요? 본인 외에는 이 문자가 공개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전당대회에 드디어 발벗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그 우려를 먼저 우리는 짚어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사안이 이제 어제 밤부터 알려지고 오늘 정치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 측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오전에 그리고 어제는 뭐 일찌감치 어제 밤에 각각 어떤 설명과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른바 익십을 했느냐. 지금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오랜 20년 그 직위이지만 그건 공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사과를 할지 말지를 그거는 대통령 또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판단할 문제지 비대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사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품백 사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뭐 관여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이게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가 왔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추가 입장 나온 거. 그 내용 보면 이럽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실제로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나 더 보죠. 자, 내가 안 받아 사과 안 했다? 가능한 구조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인데 최영철 위원. 예. 아니 그러면은 앞서서 지금 처음에 보도된 내용과 지금 방금 나온 한동훈 전 위원장 완전 다른데요, 지금 내용이? 이쪽은 사과 의사를 문자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답장을 안 했다와 그 내용 보니까 사과 의사가 아니다.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자기는 기억한다. 이거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에는 그 예. 텔레그램 메시지를 인정하면서 예.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받아서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답장을 안 한 부분에 그렇습니다. 방점을 그런 뒀죠. 취지에 내가 그 행동이 옳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오후에는 그 메시지 자체가 틀렸다.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걸로 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본인도. 사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취소가 돼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자를 보낸 건데 그게 지금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제가 볼 때 오후에 또 말이 달라진 걸로 봐서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위원장이 지금 어쨌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지금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당원들이 결심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심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약간 당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나왔지 지금? 아, 예상치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배신자론 이것이 이로 인해서 더욱 강화되는 경로가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이 오전과 오후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정도 되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예. 한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분을 유지해왔던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예. 예전은 아니었구나. 정말 좀 마음이 상했거나 조금 거리가 예. 멀어졌다는 것을 당원들이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굉장히 공교롭다고 할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밤상인데요. 일단 처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알려졌잖아요. 그게 어제 6시, 오후 6시, 7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했다. 사과 취지의 문자였는데 그랬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후 8시 40분 조금 못된 시간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해당 내용 사실에 부합합니다라는 입장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좀 흘러갔어요. 자, 그럼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자를 한 번 보내고 무시당한 게 아닙니다. 어머,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네, 5번을 보냈습니다. 어머, 5번을요? 같은 네. 취지에. 네, 같은 예. 취지에 내가 사과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이다. 이거는 단순히 사적 문자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거든요. 대국민 사과라는 건 이게 사적 대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적 논의라서 답장 안 했다는 말은 사실 너무 궁색한 변명이에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뭔가 의문 제기를 하는 듯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지금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수영 교수님, 사실 기억을 돌아보면요. 올해 1월 말인가요? 한 언론 통해서 그때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자 이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는 당의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 뭐 이 정도였어요. 당에 전달했다. 어떤 사과와 관련된 거를. 그 정도로 그쳤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고 답장이 없었다까지 간 거예요.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 시기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아닙니까? 전당대회에 이런 사실들이 불거지는 것은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죠. 용산에서 이번에 참전한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말은 왜 지금인가요? 물어본 것은 대통령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또 개입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한동훈 그 후보의 저는 두 가지 입장이 바뀐 부분들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문자를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당시에는 문자를 받았는데 왜 읽지를 않고 읽으면서 답변 안 했냐 그거예요. 태도의 문제잖아요. 태도로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버릴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받았다. 하지만 나는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다. 예. 공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겠다. 이러면서 치고 방어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현재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야 되는데, 박절해야 되는데 박절하지 못해서 배우자의 명품백도 보호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박절하지 못해서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공사 구분하는 사람이야 라는 방어로 1차전은 잘 치렀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답하는 겁니다. 나머지 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죠. 사과를 한다는데 예. 이 사과를 그때 받아들여서 총선에서 활용했으면 우리가 그 결과가 더 달라지지 않았겠지 않냐. 참패결과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사람을 왜 안 받아줬냐 이 얘기인데 예.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그 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과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는 대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방어 전선을 펼쳐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완전 진실공방처럼 과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었는가가 지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역시 뭐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들이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다. 사과하라. 원희룡 전 장관은 충격적이다. 인간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거 신뢰 없다는 방증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요 주제에서 최영철 의원 이거요. 혹시 이제 전당대회 경쟁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 즉 국민의힘 지지층을 흔들 만한 내용인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뭐 40%의 당원이 몰려 있는 영남 표심에 굉장히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영남 표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인데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은 인간적인 신뢰관계이고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원팀 차원에서 한동훈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일반적인 민심으로 작용하면서 의대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영남 민심은 이 사람들이 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의대한이라는 거대한 구조에 흥렬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는. 자, 이거는요, 이게 간단하지는 않을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뭐 탄핵 얘기를 많이 꺼놨는데 특히 이제 검사 탄핵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게 뒷말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쭉 놨는데 이게 보면은 무슨 오자가 있어요. 날짜가 틀리고 아예 연도가 무슨 2029년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실수긴 하지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른바 술 먹고 뭐 주사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탄핵세로 들어갔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뭐 시간 보니까 많지 않아서 제가 한
한 1분 정도씩만 들어볼게요. 정치적 편집위원은 이른바 이전 부실 탄핵안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책 운명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뉴스를 히말라야에서 듣습니다. 근데 히말라야에 국문 신문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 신문을 봤는데 impeached 그 노무현 대통령 president no is impeached라는 예. 단어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impeached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보통 사람들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좀 미국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도 탄핵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무슨 탄핵 이렇게 탄핵 많이 남용하는 나라는 예. 아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운명에서 이 탄핵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실리를 취하기도 예. 했었죠. 탄핵을 남용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를 오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정말 그 국가 기강을 많이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주 수장께는 사실 이거 너무 탄핵 아니라 부실하게 작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이 있기 전에 좀 탄핵 좀 빨리 진행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이라는 거를 금기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탄핵은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금기어로서 잘 거론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세요. 탄핵이 너무 쉽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가 이 포악과 탄압 자체 이런 잘못된 정치 수사가 국민들이 탄핵을 당해도 마땅하겠구나 끄덕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것이다.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좀 짚어봤고요.